자, 마켓 비하인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차홍선 케미컬에너지 투자자문 대표 모시고 롯데케미칼을 비롯해서 화학업계 전반 얘기 좀 해보고요. 또 정부에서 오늘 아침에 좀 신문에 나온 내용들을 좀 보니까 이 화학업계 관련돼서 구조조정 얘기도 좀 사업 구조조정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화학업계 얘기를 좀 해보고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중국 얘기까지 해서 전체적인 얘기를 좀 전체적인 글로벌 상황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앞에서 제가 뉴스브리핑에서 이제 LG 화학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석유화학업계가 좋지 않다는 얘기는 뭐 계속 나왔던 얘기다 보니까 LG 화학이 저렇게 사업 범위를 이제 엑소모빌이랑 합해서 리튬을 이제 추출하는 그런 사업까지 이렇게 확장한다는 얘기가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신선하게 들리네요. 뭔가 좀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모습 같기도 하고. 저는 어마어마한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엑스모빌이 어떤 회사냐면은 전 세계 석유의 한 70%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엄청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은 뭐 한 12% 정도 생산하지만 자체 내적으로 그다음에 이런 중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에 대해서 석유를 이렇게 뭐 생산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생산 시설을 갖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 약간 이제 미국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석유를 쓰면서 US 달러를 결제하게끔 됐잖아요. 페트로 달러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네. 미국이 1등 국가를 그렇죠. 받는 그 국가의 전방에 있는 국가가 엑스모빌. 기업이 엑스모빌하고 쉐브론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석유는 곧 미국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미국의 전략이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들어오셨고 바이든 민주당은 물론이지만은 이게 보면은 이 석유에서 전기차로 간다는 거는 미국 정부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거는 공화당, 민주당 다 공이 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맞습니다. 공화당은 조금 천천히 가자는 거고요. 그렇죠. 민주당은 좀 빨리 가자는 예. 차이잖아요. 그런데 그 엑스모빌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 정책의 핵심 기업이잖아요. 네. 그 기업은 원래부터 지금 그 기업이 이제 엑스모빌이 두 가지를 추구하고 있었는데 뭐냐면은 첫 번째는 석유는 심해로 가야 되겠다. 네. 바다로 가야 된다. 네. 그리고 왜냐하면 육상에서는 다 했으니까 바다로 가야 되는 거고, 쉐일 오일이나 쉐일 가스를 또 개발한 거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리튬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리튬이냐면은 석유 생산하고 석유를 추출하는 거하고 리튬 추출하는 거는 거의 동일한 기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제일 잘하는데 리튬은 우리가 학계라는 거예요. 말이 되네요. 예, 그래서 엑스모빌이 그렇게 했는데 그걸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또 엑스모빌이 준비하는 게 수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 들었습니다. 천연가스라든지 석유에서 수소를 추출해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전기차하고 수소를 제일 많이 또 준비하는 기업이 어디냐면 엑스모빌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공급망이에요. 뭐냐면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국이 70에서 75, 80%까지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싫다는 거잖아요. 미국 위주의 공급망을 편제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자, 중국 중심이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리튬을 누구한테 줍니까? 중국한테 줄 수도 있잖아요. 왜 70% 마켓 시어가 있는데 그 중국보다는 누굴 줬습니까? 한국한테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반도체 그때 그 미국 정부가 발표할 때 4개를 발표했습니다. 그죠? 이거 핵심적인 거라서 예. 미국화돼야 된다는 게 반도체, 배터리, 그렇죠. 바이오, 그다음 하나 네. 붙은 게 광물이 붙어 광물. 있습니다. 그렇죠. 아. 배터리 광물인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배터리 광물에 연결되어 있는 건데, 여기 이제 그 엑스모빌 같은 경우는 한국 기업이 예를 들면 LG화학을 낙점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터리를 미국 내에서 생산해서 전기차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예, 최종 제품까지.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엑슨모빌이 원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미국 정부가 원했다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네. 최근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 전화하면서 조선이 필요하다. 네, 그것 네. 때문에 조선 주가가 날아갔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보십시오. 엑슨모빌은 누구를 필요합니까? 한국의 화학기업이 필요한 거예요. 다운스트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겠지만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미국의 휴스턴에 공장이 화학 공장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배터리 공장들이 대부분 다 미국으로 진출하고 있잖아요. 네. 미국의 전략에 맞는데 이번에 사인할 때 엑슨모빌이 사인해 준 거예요. 야, 이거 받아서 전기차 만들어주라, 미국 안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어찌 보면은 저한테는 보면 저도 한 30년 했는데 역사적인 저런 뉴스입니다. 이게 엑슨모빌이 전 세계 700조 원 되는 엑슨모빌이고 곧 미국인 엑슨모빌이 한국에 있는 LG한테 화학업체를 리튬 줘가지고 네, 미국에 하겠다. 있는 광물을 가지고 전기차를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미국판 IRA의 저는 최대 수혜 기업은 수혜 국가는 한국이다 그러는 거예요. 1등은 전 세계 마켓시어 1등은 중국입니다. 근데 2등은 한국인데 그 한국을 낙점한 거예요. 엑슨모빌이. 미국 그 말씀하는 김에 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사실 지금 석유화 이쪽 분야 역시 그게 중국이 지금 사실 글로벌 넘버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인프라도 그렇고 생산량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중동의 이그 산유국들이 이 석유화학 설비를 대대적으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보강을 해서 지금은 이제 어찌 보면은 그 생산량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제 중국에 이제 버금갈 정도 커지고 있고 그 외에 따져보면 결국 이제 우리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1, 2, 3로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이 석유화학 인프라가 지금 별로 없는 거죠. 아, 1, 2, 3 아닙니다. 1, 2만 있습니다. 그래요? 중국 아니면 한국입니다. 아, 왜냐하면 그러면 중동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아, 중동은 제가 볼 때는 중동 국가는 그러니까 석유를 만드는 게 메이저고요. 네. 그냥 화학은 진출했는데 그 앵커님도 보시면 중동은 증산한다는 소리보다는 감산한다는 소리가 많은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죠? 오펙 이게 감산하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중동은 그렇게 우려할 요인은 아닙니다. 그러면 1, 2가 중국이랑 한국인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당연히 한국을 키워서 자기들이 부족한 석유화학 쪽을 키우기에는 결국 한국과 뭔가 자꾸 손을 잡아야 된다. 그런 그러니까, 논리시군요. 그렇죠. 이런 거죠. 중국의 전략은 이런 거였습니다. 뭐냐면은 그 미국의 전략은 미국은 설계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빅테크, 빅파마, 빅에너지의 나라인데 이게 설계의 나라입니다. 제조는 다른 나라에서 그렇죠, 설계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에 그 그런 식이었죠. 제조 광국을 2001년도부터 25년 동안 누구를 썼냐면은 중국을 썼던 그렇죠.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중국이 못 따라올 줄 알았는데 중국이 급격하게 따라서 G2까지 올라왔고 지환을 추월한다는 계획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전략은 뭐냐면 제조를 하는데 제조를 1등 국가 해가지고 한국을 밀어내가지고 우리가 제조를 다 차지해가지고 우리 1등 국가로 올라가겠다는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그 옐렌 장관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무리하게 공국가행이라든지 국가 보조금으로 국가를 키워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면 누굴 키웠냐면은 1985년도 플라자 합의 때 그때 당시 일본이 G2에서 G1으로 가려고 그럴 때 미국 같은 경우 반도체를 수출을 조금 금지시키고 예를 들면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환율을 확 쳐버렸잖아요. 그렇죠. 반으로. 그러면서 네. 일본이 네. G2에서 G3로 그렇죠,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네. 똑같은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중국이 1등 올라가는 전략에 제동을 걸고 그 대신 밀려 있는 한국이지만 한국밖에 없어요. 지금 네, 제조 네, 국가는 그러니까 한국을 키워주겠다 그런 전략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얘기는 사실 원래 오늘 저희가 네. 롯데 얘기를 좀 하려고 원래 대표님이랑 준비를 했었는데 롯데도 제가 볼 때는 좀 이따 여쭤볼 건데 이 LG화학 관련된 이런 미국의 어떤 큰 전략에 대한 얘기는 따로 한번 요 얘기만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대표님 나오실 때는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다시 롯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그룹과 관련돼서 계속 증권가 지라시를 비롯해서 계속 업계에서 나온 얘기가 롯데의 자금난, 롯데 위험하다 등등등 하여간 안 좋은 얘기 많이 나왔는데 어제 롯데그룹에서 우리 가용자산이 71조나 되니까 유동성 문제 없어라고 일단 얘기를 했고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롯데그룹 내에서도 위기설이 봉착 나오고 있는 게 케미컬이잖아요. 이게 뭐 석유화학 뭐 이쪽 관련해서 계속 좀 업황도 안 좋고 중국도 경기 부양하는 듯 하다가 좀 찌뚱무지근하고 뭐 등등등 하면서 그래서 롯데케미칼이 어쨌든 가장 좀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 롯데케미칼에 대한 상황을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괜찮은 거야, 문제 없는 거야, 뭐 이거 아니면은 포기해야 되는 거야 등등등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좀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 첫 번째 케미칼 주가가 그때 중국 경기 부양한다고 했을 때 조금 그때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 이후의 흐름이 좀 어떻습니까 요즘에? 차별화되고 있는데. 중국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중국의 심천 지수는 저점 대비 36% 올랐거든요. 네. 5점 찍고 내려와도 36%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른 거네요. 우리나라 따지면은 주가 지수가 3,500포인트 간 겁니다. 그런 거죠. 네. 2,500포인트에서 3,500포인트 가면은 마음이 어땠을까? 뭐 투자자만 환호성을 했겠죠, 그죠? 네. 중국은 주가 지수는 이미 중국 중앙정부로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는 훌륭하게 잘했구나라는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발표된 게 뭐냐면 이제 중국 중앙정부는 두 가지를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가를 부양하면 소비가 좋아질 것이다.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부동산 부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얼어붙은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중국의 가계금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은 거의 한 3개월이 있지 않습니까? 네. 3개월 중에 그 저축률이 40%거든요. 그래서 40% 중에서 20%만 나와도 1경 5천조 원이면 나와도 경기가 부양될 거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중국 정부는 두 가지 전략을 취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종합주가지수가 이거 뭐 시가총액 그림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주가지수가 보면은
이 3,600포인트 갈 정도면은 일단 종합주가지수 부양은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쿠폰이라든지 재정정책 소비를 하는 거는 조금 대기.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이제 진행되는 걸 보고 하겠다는 그런 전략이었던 것 같고요. 그럼 부동산을 잡아야 되겠다. 부동산을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가 한 약 2경 원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보면 대부분 다 이제 부동산 관련 부채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 한 2,400조 원을 투입하면은 이걸 끌어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래 보면은 중국 시진핑 주석께서 9월 26일자부터 완전히 마음이 변했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부동산을 규제해야 되겠다는 게 했는데 지금은 뭔가 이게 약간의 그런 여러 가지 충격적인 말들을 들으면서 이제 부동산을 부양하는 쪽으로 급격하게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서 했는데 그리고 중국 지수는 괜찮은데 이제 한국은 오히려 보면은 재정 정책이 조금 미흡하지 않냐 그러는데 그렇죠. 좀 전혀 미흡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앵커님께서 그랬지만은 6주 연속으로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9월 26일을 기준점으로. 그러면은 7, 8, 9월 달하고 10, 11, 12월하고는 완전히 판이 틀리는 그러네요. 거예요. 사공격.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기점으로 해서 석유화학 제품들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올라가고 있죠. 6주 연속 올라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은 뭐 70달러지만 유가가 70달러면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제품 가격은 더 올라갔고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스프레드는 더 벌어졌죠. 그러면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좋아지죠. 그렇죠. 네. 4분기가 이제 4분기 내년에 제가 볼 때는 저는 아주 좋아질 거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빠졌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는 선행해서 올라갈 거라는 네. 거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경제가 이게 돌았을 때는 이 저점에서는 항상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채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옵니다. 악재들이 많죠. 네. 네. 근데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유동성도 풍부하고 두 번째는 이제 부채 비율이 75%라서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회사들도 많습니다. 뭐 롯데에너지, 롯데 정밀학이라든지 옛날에 삼성 정밀학이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라든지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안에 보면 제일모직도 자산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옛날에 삼성그룹한테서 제일모직을 샀잖아요. 예.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6%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유동성은 풍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최근 들어서 순이익이 그 다음 표가 아마 준비됐을 텐데 롯데케미칼 순이익 추이에서 보면 2000년대, 2020년대에 들어서 뚝 떨어진 게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뚝 떨어진 게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롯데케미칼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자금 이런 부분들, 유동성 문제들은 큰 문제는 없다. 그렇죠. 근데 저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기 보면은 이제 경제가 화랑일 때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부양할 때 지금 동시에 부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금리 미국 금리나고 중국 금리나고 중국도 지중금리나고 금리나고, 이럴 때 보면은 단기 순이익이 한 2조 2천억 원까지 갔었습니다. 원래 나면 또 세게 나잖아요, 화학.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저 이익 자체가 안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그거였습니다. 부동산 규제. 부동산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고 사는 거다. 그 한마디 때문에 전부 다 얼어붙은 겁니다. 중국 자체가.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묶여져 있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중국 그 국민들은 저축률만 높았잖아요. 저축률이 세계 40%는 최고 높은 나라가 20%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7.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저금들이 돈만 가지면 전부 예금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소비를 안 하게 되는 그런 형태. 그다음에 이제 사교육 규제하면서 그러면서 경제가 얼어붙다 보니까 이게 순이익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공급은 계속 진행이 됐었고, 그러니까 이제 소비가 없어지면서 공급이 진행되다 보니 낮아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과잉 공급이 나오게 근데 지금 거고. 역방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이제 완전 시진핑 주석이 9월 26일자부터 이제 경기 부양을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돈을 풀기 시작하니까 이게 제품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이제 공급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중국에 있는 화학 기업들도 어려워요. 중국이 1등이다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한국이 2등이다 보시면 돼요. 중국도 어렵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소비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별로 짓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증설 물량이 증설이 급격하게 줄기 시작했어요. 이제 있는 물량으로 이제 이 소비를 대응해야 되니까 저는 제가 볼 때 내년에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롯데케미칼과 관련해서 나오는 뭐 회사채 재무투자를 모집해 사업 구조정 뭐 추진한다. 그다음에 정부에서 뭐 얘기가 이게 사실은 특정 언론에서 나온 뭐 단독 기사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확인은 이제 별도로 나중에 해야 되겠습니다만 정부가 화학 분야 사업 구조정 추진한다 등등 이런 얘기들을 그냥 이렇게만 보면은 사실은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또는 화학 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되게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런 돌아가는 현재 상황들, 또 케미칼을 포함해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면은 기초화학이 있고요. 첨단화학이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20조 중에서 10조가 기초가 20조가 첨단인데 예, 예, 예. 첨단화학은 대부분 다 미국이나 유럽향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처럼 LG화학 같은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뭐 휴스턴에도 롯데케미칼이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등은 중국이고 2등은 한국이에요. 네. 근데 첨단화학을 과연 미국 같은 경우가 중국을 키워주겠냐고. 엑슨모빌이 중국 기업하고 손잡지 않잖아요. 네. 리튬을 한국 기업한테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첨단화학은 아주 좋을 거라 보고 있고 전략 방향은 뛰어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기초화학은 여러 가지 아시아 예를 들면 45억 인구의 지금 이제 수요에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 자체도 이제 부동산 규제를 하면서 부동산을 더 짓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가격은 네. 올리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화학이나 이런 데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학이나 철강 이런 데서도.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확연히 줄고 있기 때문에 네. 기초화학은 지금 이제 아시아가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특히 중국 같은 경우 경기 부양을 세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좋아질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좀 대표님 말씀하신 걸 좀 정리를 해보면 제가 드는 생각은 트럼프 2기의 출범이 트럼프 2기 정부가 오히려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는 그러니까 어떤 살아날 수 있는 되게 좋은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들리네요. 맞습니다. 그 아까 신호탄이 그 LG 화학이라는 얘기고. 저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왜냐니까 이게 대부분 다 화학 같은 경우가 첨단화학, 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수소화학, 그 다음에 전기차 화학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겹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화학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저렇게 한국을 중용해야 되겠다. 원래는 지금까지 25년 동안 중국을 중용했는데 G2에서 G1으로 올라올 판이니까 한국이 오히려 저는 제가 볼 때는 한국이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은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보십시오. 조선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화학도 엑슨모빌은 우리는 화학이 필요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옛날에 그 보면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백악관 불러서 악수도 하고 그러잖아요. 회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화학이 첨단 화학은 대부분 다 이런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모든 네. 반도체 소재 쪽은 화학이 다 투입이 됩니다. 화학이나 철강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화학, 철강 빼면 없거든요. 근데 여태까지는 이제 중국을 썼는데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한국을 더 키워야 되겠다. 저는 한국한테 한 5등까지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수혜를 받아 하려면 지금 같은 기본적으로 미국 리쇼어링 정책을 네. 아주 기본적인 네. 정책으로 지금 뭐 이건 바이든 때부터 시작이 됐지만 사실은 뭐 트럼프 때 더 할 것 같고. 그럼 지금 아까 롯데케미칼이 휴스턴에 이제 공장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LG 화학도 이제 미국에 이제 공장이 있고. 그럼 우리나라 화학 업계가 지금 이런 식의 그러니까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에 이런 거에 잘 이렇게 좀 따라갈 만큼 네. 미국에 대한 투자라든가 뭐 미국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좀 돼 있습니까? 돼 있죠. 저도 유튜브 하면서 많이 설명도 드리는데 그 롯데케미칼 전략이 뭐냐면은 간단한 예로 20조 원 중에서 10조 원은 기초화학입니다. 그렇죠. 기초화학인데 2030년까지 7년 뒤지 않습니까? 이걸 10조에서 10조로 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대로 그냥 현상 유지라는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구조로 바뀌겠다는 네. 거죠. 그런데 첨단 같은 경우 10조에서 40조로 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첨단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유럽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네. 대부분 다,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기차, 예를 들면 뭐 전기차, 배터리, 수소 이런 첨단 그 고부가 제품들이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미국 쪽에도 공장을 짓고 한국 쪽에도 공장을 짓는데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절반 전반 해가지고 예. 미국을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이 약간의 미국 이런 소외되면서 한국이 차지할 부분을 다 차지하겠다는 게 예를 들면 롯데도 그렇고 뭐 LG화학도 그렇고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하나솔루션 태양광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화학 기업들이 옛날에 엑슨모빌이라든지 다우라든지 듀퐁처럼 다국적 기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다국적 기업. 근데 이제 선진국향으로. 왜냐 그 수요가 굉장히 크니까요.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석유화학 업계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눴던 회사들이 이제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 솔루션까지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국내 이제 대표 석유화학 업체들 얘기는 다 나온 거죠, 이 정도? 뭐 예를 들면은 니치마켓에서 합성 공업에서 최고 1인자, 세계 1인자 또 금호석유도 있고.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그런 시장의 좀 우려.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려한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유동성도 이쪽으로 별로 안 들어오고 지금 그래서 주가도 계속해서 좀 부진하고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들이 거꾸로 트럼프 때문에 더 안 좋아진다기보다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제 미국의 내년 1월에 2기가 출범하면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 오히려 반사익을 통해서 우리 석유화학 업종들의 경쟁력이 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1985년도 플라자 합의 이후에 한국의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급격하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또 네. 동일합니다. 왜냐하니까 이런 모든 반도체라든지 이런 배터리라든지 수소라든지 첨단이라든지 이런 걸 구현하는 것은 화학과 철강이거든요. 네. 첨단인데 그거를 제가 볼 때는 중국보다는 한국한테 큰 기회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또 갖고 있는 캐시하고 기초화학이 있지 않습니까? 기초화학 같은 경우는 이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지금 이제 마음을 바꿨지 않습니까? 경기 네. 부양적으로 중국 시진핑 주석이 마음을 많이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초화학도 많이 좋아지는데 대신 거기에 대한 투자는 많이 안 할 거다. 왜? 캐시카우로 남기고 우리는 첨단으로 가서 블루오션을 가겠다. 이제 중국이 못 따라오는 영역. 그러니까 보십시오. 엑슨모빌이 중국 기업하고 손 안 잡고 한국 기업하고 손 잡는 게 한국한테는 블루오션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은 설계의 나라예요. 화학하고 에너지, 석유 쪽에도 배터리도 모든 구현하는 화학하고 철강이라는 소재를 누가 구해내달라고 그러냐면 한국이 가서 구해내달라는 거거든요. 중국보다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한국한테는 큰 기회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러면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화학업종 쪽에서 뭐 탑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흔한 말로. 네. 어디를 좋게 보세요? 뭐 LG화학 지금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나왔고 그다음에 금호석유도 금호석유화학 있고,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여러 회사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탑픽은 뭐냐면은 기초화학에서는 돈을 많이 벌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라든지 아시아가 경기 부양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미국도 금리 인하를. 근데 기초화학보다는 기초화학에 돈을 많이 버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이제는 첨단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향으로 미국이나 유럽을 바탕으로 그다음에 이런 고부가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에서도 고부가 산업에서 그 블루오션 영역을 가지고 있는 성장 전략하는 기업들. 근데 우리나라 화학 기업들 준비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네. 보십시오. 미국 가서 악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SK 이노베이션도 네, 그렇고 네. 그다음에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금호석유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이 기업들은 다 제가 볼 때 성장 전략이 뛰어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길게 조금 트럼프 2기 정부 때 얼마나 오히려요? 예, 오히려 화려하게 할 수 있는지. 예. 그러면 뭐 유가가 지금 트럼프가 지금 기본적으로 대선 공약에서 늘 얘기했던 것들 하나가 미국의 에너지 가격, 즉 소위 말해서 이제 기름값을 뭐 최대한 낮출 거야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엑스모빌 같은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도 좀 많이 오르고 그랬던 건데 유가가 하락한다라고 쳤을 때 석유화업계의 회사들의 뭐 수익성 이런 부분에서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유가 하락할 때 유가가 대표적으로 하락했을 때 2017년도 트럼프 딱 그 1년 차였습니다. 네네네. 우리나라 화학 기업들의 사상 최대 이익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정도 얘기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딱 뭐 그 이상 무슨 더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트럼프 1기 때 석유화학 업종들이 그때 수익성이 최고였다. 이 말씀까지 오늘 들으면서 다음번에 차 대표님 뵀을 때는 좀 전반적으로 특정 종목이 아니라 이 석유화학 업계 전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미국 통해서 반사이익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